자, 안녕하세요. 박성풀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여기를 이제 쌍봉이라는 소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 세력이 물량을 매집할 시간도 없었는데 무슨 쌍봉입니까? 자, 한 차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같은 저항선에 부딪혔다고 쌍봉 패턴이라는 자체가 너무 개소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 그럼 뭐 여기는 쌍바닥입니까? 쌍바닥인데 왜 안 올라갔죠? 자, 차트 패턴은 세력의 패턴을 읽는 겁니다. 자, 근데 세력이 활동하기에는, 세력이 뭔가를 의도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다는 거죠. 자, 요 대량 거래가 동반된 장대 양봉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바로 다음날 이렇게 나오는데, 자, 거래가 직전 날에 비해서 장대 양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고요. 10%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량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주가를 방어를 해줬다는 거예요. 대량의 매도세를 더 많은 매수세로 덮었기 때문에 폭락이 방어가 된 겁니다. 자, 이 행위를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개인들이 갑자기 일하다 말고 와서 한마음 한뜻으로 매수를 해서 만들어냈을까요? 자, 이건 세력이 방어를 한 겁니다. 추세를 유지하고 물량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서 물량을 큰 자금을 들여서 받아냈다라면 세력이 이 자리에 있는 저점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3거래일 연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쌍봉 패턴 같은 개 헛소리가 아니라, 자, 코스닥 시총 1위이자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인 알테오젠이 크게 빠지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섹터 대장주가 조정을 받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HLB의 하락은 크지 않고 거래도 자, 보시면 상당히 적습니다. 자, 그죠? 거래가 하락의 거래가 상당히 적습니다. 거래가 죽은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거래가 조금 실린 하락은 의미가 없는 하락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3거래일간의 하락은 굳이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딱히 없는 하락이고요. 지금 의미가 큰 것은 자, 요 자리 선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요 자리죠. 자, 보시면 벌써 세 차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요날 네 차례네요. 자, 이 자리는 투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지금 저항벽이 상당히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고 지지가 확인되면 매수세가 그때부터 몰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력이 지금은 올려놓지 않는 거죠. 왜? 재료 일정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재료 없이 올리면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나오고 개인들이 매수 들어오면서 매집해야 될 물량을 주도 주체가 흡수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력들이 쉽게 올려놓지 않는 거죠. 자, 지금 이런 아랫자리들에서 이 윈 매물들의 손절 물량들이 나온다면 그 물량을 흡수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재료 없이 뛰어 올리면 요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내야 됩니다. 세력은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큰 자금을 들여서 개인들 탈출 구간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개인들의 피눈물을 이용하는 주체들이지. 자, 그래서 투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자, 요런 자리에서 이 저항선 바로 밑에 주가를 위치시켜서 투심이 위축되지는 않게, 그러나 돌파하진 못하게 두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HLB의 재료 일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CRL을 받았던 이유가 비모 인스펙션과 CMC였죠. 자, 비모 실사 해결을 통해서 아랫 구간에 물려있던 개인들에게 수익을 한번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저렴한 가격대에서 흡수를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CMC는 요 구간의 물량을 소화하는 도구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비모는 요 구간에, 자, 다시 지우고, 자, 비모는 이 구간의 물량 소화를 위한 도구, CMC는 이 구간의 물량 소화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 트럼프라는 변수 외에는 승인이 기정사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재료 일정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가지 큰 재료 중에서 비모가 어떤 상승을 가져왔는지, 얼만큼의 대량 거래가 동반됐는지를 우리는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제 CMC가 해결된다면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모실사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기대감이 반영되겠죠. 그 기대감을 야무지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매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요 기대감만 이용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자, 승인이 되더라도 자금 조달은 필연적입니다. 자, 경쟁사가 될 수 있는 옵티보 여보이. 자, 옵티보는 이미 13조 매출을 내고 있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판매 루트 등의 이 유통망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약만 승인받고 출시하면 얘네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러나 HLB의 리보세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맙의 병용치료제는 직판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유통망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유증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리고 RCPS 등등 신주 발행을 담보로 하는 채권으로 자금을 융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승인이 나더라도 필연적으로 조정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판매라는 것도 승인 나자마자 즉시 판매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망부터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동반됩니다. 그래서 기대감만, 현 시점에서는 오직 기대감만 활용을 하고 조정 이후에 하락의 마지노선의 근거를 캐치하고 재매수로 접근하면 기대감은 기대감대로 이용하고 간암치료제 실적은 실적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매도만 타이밍인 게 아니라 매수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들쭉날쭉 할 때. 자,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팔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테니까. 자, 그러고 나서 하락의 마지노선 근거를 캐치했을 때 여기서 재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폭등에는 반드시 조정이 동반되고 폭락에는 반드시 반등이 동반됩니다. 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하락이든 상승이든 기회가 된다는 것을 몸소 겪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윗구간의 매물이 3달간의 매물이죠. 대충 7월부터 뭐 10월까지. 자, 물량 소화가 쉽진 않을 겁니다. 변동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털린 개인들도 많지 않을 거고요. 자, 그래서 CMC 기대감 반영되는 시점, 뉴스가 슬슬 나오는 시점에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그림을 만들고 다시 한번 털어내려고 할 겁니다. 자, 이때 기대감이 선반영될 때 분할로 대응하고 지금이 기준이 되는 기준선에 지지되는 걸 확인하고 나서 여러 지표들의 근거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일부 챙기면서 평단을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세세한 대응 전략은 근거들이 포착되는 기준점들을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HLB 사측에서도 승인이 불발됐던 이유, CRL을 받은 이유를 비모실사와 CMC라고 했었죠. 원인이 너무 명확합니다. 기대감이 어떤 재료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지 HLB에서 이미 말을 해준 겁니다. 자, 남아있는 이 CMC 일정, 반영될 기대감을 야무지게 요리해야겠죠. 자, 그리고 옵티보 여보이가 4월쯤에 승인이 된다면 HLB는 3월쯤이겠죠. 자, 이렇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부작용은 당연히 HLB 쪽이 훨씬 좋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논아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옵티보는 유통망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HLB는 새로이 유통망 구축에 자금을 들여야 됩니다. 옵티보가 한 달 늦게 승인이 된다고 하지만 얘네가 출발이 훨씬 빠른 겁니다. 자, 우리가 기대감에 상승한다는 것을 알았고 기대감 일정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달리 말했을 때 매도 타점을 잡는 시점에 대해서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이 다 반영되고 나서 기대감이 빠진다는 것을 인지했고 HLB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부각되는 시점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면 매수 타점에서도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글, 추측성 글 이런 것만 찾아서 자기 자신마저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현실을 말하는 이들에게 본인들이 우긴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진 않습니다. 주가에 10원 한 푼도 보탬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옵티버 여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OS 1개월 차이 말고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옵티버보다 뭐 리버세라니 플러스 캄렐리주맙이 더 뛰어나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효과가 큰 차이도 없고요. 효과가 차이가 난다고 치더라도 논점은 효과에 있지 않습니다. 유통망 구축에 있지. 유통망의 관점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HLB는 옵티버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옵티버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조 면역 항암제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그만큼 유통망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가전, 뭐 TV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나랑 경쟁하는 상대는 삼성, LG에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발품 팔러 다녀야 된다 이 말입니다. HLB는 발품을 팔러 다녀야 되고 옵티버는 LG, 뭐 삼성에 납품하는 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출발점 자체가. 자, 그래서 이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큰 자금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신주를 담보로 하는 채권들,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RCPS 등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식 신주를 담보로 하는 채권들은 주당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조정이 필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유통망을 구축해야 매출에 반영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나중에 모든 유통망을 구축하고 성공적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 매출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점점 올라가겠지만 이미 그 전에 조정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중간에 분할 매도 타점, 분할 매도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밑바닥에서부터 자금을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끌어올린 세력이 기회비용 몇 년간 날려가면서 장기 투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들의 차익 실현은 폭락을 가져옵니다. 세력의 손바뀜이 있으려면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왔을 때입니다. 자, A라는 세력이 높은 자리에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한창 하고 있는데 B 세력이 그 물량을 여기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팔고 나면 주가가 이렇게 되거든요. 주가의 하락을 방어해주는, 또 폭등을 목격하게 해서 개인들의 투심을 조정하고 대량 거래를 만드는 주도 주체가 없으면 주가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굳이 중간에 이런 데서 잡을 필요가 없겠죠. B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CMC 나오고 조정 반드시 옵니다. 물론 그 전에 기대감 반영으로 폭등이 먼저 당연히 오는 거고요. 폭등, 조정, 그 다음에 다시 반등. 이런 순서로 가게 되겠죠. 반등의 세기는 간암치료제 실적만큼, 가치만큼 천천히 자리를 잡아갈 거고요. 자, 세세한 투자 전략은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매도 타점의 근거, 그리고 재료 일정에 따른 매수매도의 근거 모두가 한 방향을 가리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근거들도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은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기재를 해뒀고요. 자, 입장 코드 같은 건 없습니다. 자유롭게 참여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